신당 얘기는 했지만 아마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 게요. 이 신당이라고 할 때 당이 물이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세력이 돼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정치 인생 동안에 혼자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특징이었죠. 것처럼 뭐 독구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독불장군 정치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는 홍준표 계보원입니다. 나는 홍준표 팝니다. 이렇게 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뭔가 신당을 하기에는 만들기에는 여러모로 조건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본인이 아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인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본인이 지금 야인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사실 정치인들 좀 두렵죠. 그렇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금 힘은 SNS에 뭔가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파급력이거든요. 뭔가 본인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기사화되고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또 다루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던 지금 유일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행사하면서 뭔가 정치권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할 것입니다만 홍준표 시장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좀 더 거기에 접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정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신당의 출연을 뭐 창당보다 출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내포하는 글을 올렸는데 김수진 지금 보수권을 보면 개혁신당이 있어요. 제3당의 역할을. 거기 그 개혁신당 외에 또 하나의 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아마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때 지난 대선에도 보면 홍준표 그때 대구시장은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사실상 지지선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이준석 개혁신당에 가서 모종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에는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이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정치적으로 악연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홍준표 아마 전 대구시장이 지금 신당 얘기는 했지만 아마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 게요. 이 신당이라고 할 때 당이 물이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세력이 돼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정치 인생 동안에 혼자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특징이었죠. 것처럼 뭐 독구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독불장군 정치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는 홍준표 계보원입니다. 나는 홍준표 팝니다. 이렇게 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본인이 30년 동안 뭐 국회의원 5번, 뭐 대선 후보도 하고 경남지사,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2002년도 차떼기 정당이었거든요. 극복해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때는 천막 당사로 버텨냈고요. 그리고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나름대로 버텨서 5년 만에 또 정권을 창출한 그런 뿌리 깊은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그런 걸 모를 일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뭐 한국 정치사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본인이 아마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사기 경선을 당했다는 그런 뭐 마음으로 탈당도 하고 하와이 가서 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정무적 오판이 아니었을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 남아 있었으면 나름대로 모종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탈당도 해버렸고 하와이 가서 있으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노린다는 그런 함화평에도 오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아마 홍준표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고 아마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끌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넋두리 그런 뭐 지금 평론 뭐 어떤 정치 그런 것들 내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물국 필반이라고 썼는데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반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뭐 성춘 부회장도 정치권에 계시니까 잘 아시고 현실적으로 당을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당을 창당하려면 말씀하신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요. 자금, 세력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 있다면은 자본이나 세력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신당을 만들 수 큰 있거든요. 인물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선 후보 뭐 차기 벌써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조사가 있긴 없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력한 후보로서 보수의 차기 후보로서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신당을 하기에는 만들기에는 여러모로 조건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아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인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본인이 지금 야인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사실 정치인들 좀 두렵죠. 그렇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금 힘은 SNS의 뭔가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파급력이거든요. 예. 뭔가 본인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기사화되고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또 다루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던 지금 유일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행사하면서 뭔가 정치권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할 것입니다만 예. 신당 창당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